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시면 앞으로 매달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그냥 흘려보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교통비 혜택은 다 비슷할 거야.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뭘 따로 챙겨야 할 게 있을까? 그런데요, 그 생각 때문에 실제로 매달 돈이 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과 중간에 꺼버리신 분의 차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누적되면 아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어르신 교통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거의 공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매달 현금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최대한 차분하게, 마치 라디오에서 옆집 아는 사람이 조용히 알려주는 것처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메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귀로 들으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기억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교통비 제도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전국 어디에 사시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혜택입니다. 둘째는 지역별로 따로 마련된 교통비 지원 정책입니다. 셋째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K패스 제도입니다. 우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전국 공통 혜택에 대해서만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기차를 이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30%의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KTX, SRT, 새마을호와 같이 장거리 이동이 많은 분들께는 아주 체감이 큰 혜택입니다. 평일에 기차를 이용하실 경우 일반석 기준으로 약 30% 정도 요금이 줄어듭니다. 서울에서 부산처럼 먼 거리를 이동하실 때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원래라면 5만원이 훌쩍 넘는 요금이 4만원 초반대로 내려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할인은 평일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말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무궁화 누리로 같이 주말에도 할인 적용이 되는 일반 열차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요금 할인은 오히려 더 폭넓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좌석입니다. 특실 요금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예매하실 때 할인 적용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 창구에서 물어보셔도 되고 예매 화면에서 할인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셔도 됩니다. 요즘 새로 생긴 GTX 광역급행 열차도 많이 이용하시죠? 이 열차는 지하철처럼 완전히 무료는 아니지만 일반 요금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면 기본 요금에서 30%가 할인되어 장거리 이동 시 부담이 덜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사용하는 젊은 사람들만의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이나 약속 때문에 이동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수단입니다. 공항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열차는 무임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고 공항으로 바로 가는 직통열차는 13,000원에서 9,500원으로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시지 않더라도 가족을 배웅하거나 마중 나갈 일이 있다면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차도 자주 안 타고 공항 갈 일도 별로 없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교통비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편과 배편도 일부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국내선을 이용하실 경우 일정 비율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형 항공사는 국내선에서 10% 할인을 해주고 여객선은 20% 할인을 해줍니다. 다만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르고 시기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약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화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인터넷 예매 화면에서 할인 여부가 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비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깎아주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시면 정가를 다 내고 이용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65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느 지역에 사시든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혜택들입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상관없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다음에는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지역은 버스를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교통비를 따로 지원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정말 전국 노인버스 무료가 맞는지,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는 믿어도 되는지 그 진실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단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어르신 교통비 혜택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매달 쌓여서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 이어서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짜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이어서 들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전국 어디에 사시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통비 혜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어르신들께 실제로 더 큰 체감 혜택을 주는 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지역별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조건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으로 이런 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국 노인버스 무료 시행, 65세 이상이면 어디서나 공짜, 이런 문구들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의 정책을 마치 전국 정책인 것처럼 부풀린 경우가 많고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차분하게 확인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교통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 금액을 교통비로 따로 지원해 주거나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체감 차이가 꽤 큽니다. 먼저 서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모든 어르신에게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일정 조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단위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2026년 1월부터 월 약 5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버스뿐만 아니라 일부 택시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께는 현금성 지원에 가까운 방식이라 체감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소득 기준이나 거주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서울에 살아도 동네에 따라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사시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마다 정책 차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와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주로 교통카드를 통해 사용금액을 환급해주는 형태이며 연령 기준은 65세부터 적용되는 곳도 있고 70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연천군이나 포천시처럼 군 단위 지역에서는 버스비를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이나 장을 보러 가는 기본 이동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강원도로 넘어가면 정선군,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등 여러 지역에서 어르신 버스비 지원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대부분 70세 이상 또는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권을 보면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대전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종시 역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용 교통 패스를 통해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연령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적용 노선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되지만 시외버스는 안 된다든지 특정 시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라도 지역은 비교적 폭넓게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성군,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진도군, 완도군, 보성군, 고흥군 등에서는 어르신 버스비 무료 또는 환급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약 50%를 환급해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이용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실제 부담 교통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전라도 지역 역시 여러 군과 시 단위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 무료 정책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는 편입니다.
다만 도시 지역에서는 무료보다는 환급이나 지원금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경상도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시행 중이며 대구시는 2026년부터 72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낮춰 장기적으로는 70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26년 2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경상남도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전반에 걸쳐 무료 이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합니다. 버스 무료 이용은 물론 어르신 행복 택시 제도를 통해 택시 이용 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별 교통비 지원은 반드시 본인이 사는 지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부분의 혜택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형입니다. 셋째, 인터넷에 떠도는 요약 정보만 믿지 마시고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일부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 교통비 지원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신 뒤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지역별 교통비 지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특정 지역 혜택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럼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도는 지역과 상관없이 많은 어르신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바로 K패스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이 K패스는 단순한 교통카드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처럼 돌려주는 환급형 제도입니다. 기존 K패스는 기본 환급률이 20%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기본 환급률이 30%로 상향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더 많이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교통비로 4만원을 사용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기준이었다면 약 8,000원 정도를 환급받았겠지만 2026년부터는 같은 4만원을 사용해도 약 12,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4,000원이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K패스의 새로운 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모두의 카드입니다. 모두의 카드는 기본 환급과는 별도로 한 달 교통비 사용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100%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모두의 카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모두이 카드 일반형이고 두 번째는 모두이 카드 플러스형입니다. 먼저 모두의 카드 일반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버스와 지하철 같은 일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 해당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한 달 교통비 사용 금액이 55,000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 환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이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10만원을 사용하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55,000원을 초과한 45,000원은 전액 환급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이 실제로 부담하는 교통비는 55,000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입니다. 이 유형은 광역급행열차나 광역버스처럼 요금이 비교적 높은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구조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플러스형은 한 달 교통비 사용 금액이 9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100% 환급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을 자주 오가시는 어르신이 광역급행열차를 포함해 한 달 교통비로 15만원을 사용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9만원을 초과한 6만원이 전액 환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부담 교통비는 9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일반형을 써야 하나, 플러스형을 써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K패스 시스템에서 매달 이용 내역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기본형 30% 환급, 모두의 카드, 일반형,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적용해줍니다. 즉 내가 따로 선택하거나 바꿀 필요 없이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K패스 카드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2026년 1월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 새로운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직 K패스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교통카드를 신청하실 때 K패스 기능이 포함된 카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교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K패스 앱을 통해 카드 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환급 금액은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후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용한 교통비는 2월 중순에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K패스 환급은 카드 결제에만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낸 교통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K패스로 등록된 카드만 사용하셔야 정상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K패스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2026년부터는 사용 가능 지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여행이나 병원 방문으로 다른 지역에 가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K패스 적용 지역이라면 동일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K패스를 통해 기본 30% 환급을 받고 이용 금액이 많을 경우 모두의 카드를 통해 초과 금액을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셨을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카드사에 연락해서 사용을 정지시키고 새 카드를 발급받으신 뒤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사용한 내역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통이나 지원금과 이 환급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는 지역의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026년부터 교통비 혜택이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기본 환급 비율이 올라가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환급 구조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하면 체감 혜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알고 계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사용 방식과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교통비는 매일 조금씩 쓰는 돈이기 때문에 한 번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금액이 매달 쌓이고 해마다 반복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미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한 번에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교통비 혜택이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점, 그리고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하루 이동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같은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한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생활의 여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